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해가 조금 있었죠? 네. 영월 쪽에 가니까 해가 많던데요? 여기는 어땠어요? 해가 있었어요? 오,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 몸의 바위 덩어리, 암. 이 암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암. 그 암이 옴 같은 말이에요. 옴메야, 반미수매는 말 들어봤어요? 옴메야. 뒤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대 말로 말하면, 히브리의 말로 보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뭔 얘기하면, 자녀들이 뭔 얘기하면, 이러죠?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암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그건 아멘이란 말이, 이거 같은 말인데, 믿다, 인정하다, 긍정적인, 굳세게 믿는 그런 의미예요. 바위 덩어리 같은 암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몸에 변화를 이끌어옵니다. 날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에 이 암자가 영어로 뭡니까? 캔슬이에요, 캔슬. 프랑스어로 코세라고 그래요, 코세. 한문을 잘 보세요, 한문으로. 하늘이고 옆이고 다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입구가 몇 개예요? 코, 입. 그 중에 입이 커요, 코. 그래서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냄새 맡은 그런 부분들이 뭐처럼 안 좋은 걸 산처럼 먹고 마신다. 냄새 맡는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도 암을 가져와요. 치료할 때도 향기 치료가 있죠. 향기 치료가 있어요. 좋은 향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나쁜 냄새는 암을 가져옵니다. 폐도 병들게 하고. 그래서 향기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향기 치료만이 아니라 향기로 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태면에 가가지고 그 암 환자 죽었어.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삼성의료원에, 아산병원에, 위성병원에, 또 요양원에 가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태면이 많을까요? 개들이 많을까요? 암으로 죽는 사람은 그거 훨씬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 그리고 확률도 보면 처음부터 병원에서 진단만 받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80% 이상이 100명 가운데 80명이 다 낫는다고. 근데 병원에서 다 하다가 온몸을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쁘게 표현해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러다 이제 또 한 방까지 가면 한 방에서 또 면역적이라 이래가지고 700만 원짜리 주사를 맞고 말이죠. 그거 왜 맞는지 몰라. 그리고 또 요양원에 갑니다. 요양원은 괜찮을 줄 알죠. 안 맞아도 될 면역 주사가 많아요. 내가 그 요양원에 어떤 교단의 요양원이에요. 내가 무슨 교단인지는 안 밝히겠는데 이보시오. 이 면역 주사를 왜 맞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돈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답은 정직하게 하니까. 그게 현 주소예요. 병원도 우리나라는 참 의료보험이 좀 문제가 있어. 중국 사람들이 7만 원짜리 보험을 넣어놓고 타가는 거는 6,800만 원씩 타갔더라고. 의료보험비는 국민이 내고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분들만 잘못된 게 아니고, 암도 낳든 못 낳든 똑같이 취급이 돼요. 병원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을, 이런 위암을 몇 명 치료했는데 얼마까지 나왔다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차등 취급을 해야 돼. 원래는. 그럼 차등 취급이 없으니까 안 낳든 낳든 다 하는 거야. 똑같이 보험은 다 적용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돈벌이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인술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의사들도 병원에 고용돼가지고 아무리 정직한 의사를 하더라도요, 그 병원에 의료 수가를 올려줘야 돼. 못 올려주면 쫓겨나요. 그 올려주는 의사를 데리고 온다고. 그냥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에 나를 누가 지키겠어요? 누가 지켜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 몸의 주체가 나지, 의사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의사는 좋은 자고 지지해 줄 뿐이지 주체가 아니에요. 암 환자의 그 주체는 암 환자 자신이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노력해야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돈벌이 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기다 여러분을 맡겨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암에 대한 걸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암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굉장히 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암 이야기하면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다가 암이 딱 오면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이건 이 암은 몇 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설마 나는 괜찮을 거야. 항상 그래. 나는 빼려고 그래. 좋은 거는 로또 복권을 사는데 수천만 명이 사는데 그건 내가 혹시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안 좋은 거는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요행이라고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주제가 저도 여러분도 다 관련이 있어요. 저도 암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전도회를 1년에 4, 50회를 전도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부흥회까지 한번 나가면 10일이에요. 그걸 50회를 하려고 하면 1년에 500일이 필요해요. 근데 달력에 500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500회를 했겠어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전도단이 지금은 다금강 봉사회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엘리야 선교회야. 그 엘리야를 해놨더니 박명호파를 자꾸 오해를 해. 박명호파가 엘리야 선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바꿨어요. 다금강 봉사회로. 엘리야 이러면은 교인들이야 엘리야 누군 줄 알지. 일반 뭐 절이나 유교나 일반 사람들이 엘리야 누군지 알아요? 모르지.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저도 난 창단할 때 말이죠. 거기 설교하신 합회장이 엘리야 설교를 했어. 끝나고 나서 이름 짓자 하니까 이름을 전부 다 엘리야로 다 짓는데 저는 반대였어. 당장의 문제가 아니야. 전도사는 그 이름 하나도,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갈 때는 가장 1번이 뭐냐 하면 동질감을 찾아야 돼. 같은 점이 뭐냐, 같은 점이. 응? 거지는 거지가 제일 잘 통해요. 맞죠?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까지 잘 통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그들과 함께 되셨어요. 그들과 함께 되는 게 제일 동질감을 쉽게 가져오거든. 근데 요상한 이름을 엘리야로 떡 가져와서 어디서 왔어요? 엘리야 봉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뭐야? 거기서부터 이 동질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모르는 이름이네? 낯선데 무슨 동질감이 있어? 맞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많은 교회가 전도회를 하는데, 제가 그걸 가르쳐요. 전도회를 하는데, 하면 그냥 찬양대 지휘자가 말이죠. 앞에 탁 나와죠. 노래를 해. 내 영혼이 주원으로 할렐루야. 교인들이 신나지. 거기 오신 분들은 절에 다닌 분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뭐 타교파도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전혀 기독교 아닌 신앙을 하는 분이 들었을 때는 자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지. 전혀 해보지 않았던 노래. 낯설어요, 낯설어. 거기서 무슨 동질감을 찾아?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전도회는 잔치입니다, 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 손님을 위한 잔치예요. 맞죠? 손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뭐예요? 힐링의 손님으로 오셨어. 맞죠?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손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오신 분에 맞춰가지고 암 환자가 있으면 암에 대한 것도 하고 혈압 환자가 있으면 혈압에 대한 것도 하고 이분들의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음식에 대한 걸 교정도 해주고 그게 맞는 걸 해야지. 그렇죠? 손님은 초청해놓고 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집에서만 좋아하는 것만 갖다 차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손님을 초청했으면 그 손님에 맞는 노래, 손님에 맞는 설교. 맞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찬송가를 해대고 하니까 무엇이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지. 그 잔치는 손님을 초청해놓고 우리를 위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참 전도의 낯선 풍경이에요. 잘못된 전도회라고. 그러면 동지를 가면 가져올 수 없어. 그리고 다음에 집으로 방문 갈 때도 집에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 집 대문 이리 오너라 하지 말고 초인종 누르기 전에 기도하세요. 오늘 이 집에 만나야 될 사람 누구 그 마음을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데는 기도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주인은 참 황당하지. 아무리 그 집을 위한 거라 하지만 그러한 하나가 다 뭐냐면 차이를 가져오는 차이. 동질감이 아니라 차별을 가져온다. 그럼 문이 안 열려요, 마음이. 그렇게 하지 말라. 전도회를 그래 다녀보면요. 우리가 이제 엘리야 다금강 선교회에 전도단이 12개가 있어요. 그런 전도단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 12개 공중 전도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에 전도회를 4번도 하고 5곳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저 나주에 하고 또 하나는 저 남원에 하고 또 하나는 저 영양에서 하고 양양에서 또 하나는 경북 단면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50회도 전도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회를 하다 보니까 목이 쉴 날이 없어요. 하루에 막 5번, 6번씩 강의를 하고 하니까 목이 말이요. 결혼이 생겼어요. 목이 빨리 쉬는 거야. 갑상선도 아닌데. 나중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발을 눌러봐도 이건 이상이 있어. 야,
네, 아무래도 목이 문제가 있다. 검사 좀 해줘. 했더니 성대에 암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쟤에게 들어가라고 했어. 그 전에. 근데 전도회가 거의 1년 반 정도 밀려 있었는데, 예약을 받은 게 1년 반이나 밀려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업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만하고 들어가라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전도회 하는 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이 뭐냐면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의료 선교인을 만드는. 근데 안 들어가고 있었지만은, 목이 이제 뭐 교기가 문제가 오고, 암이 오고, 음성이 안 나와. 이제 못 다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중단. 전도회 다 예약받은 거 다 그냥 끝내고, 못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동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해. 남장로가 바람이 나서 신앙을 버리고 갔다. 이런 분도 있고, 남장로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 이런 분도 있고, 호남 앞에는 남장로가 죽었다고 나오고, 와, 참 희한한 일이야. 별 소문이 다 퍼져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소문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7개월, 8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들어와서 저희 집에서 했어요. 오늘 환자들 어떻게 해? 오늘 환자들을 15명까지. 그 15명 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제 방 다 내주고, 거실도 다 내주고, 화장실은 1개밖에 없어요. 그 화장실 1개에 여러분 한 18명이 써봐요.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그걸 몇 년 했어요. 말도 조용조용히. 그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음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암도 다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또 때가 되니까 이 일을 하나님 또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나을 수 있다. 바위 덩어리 같은 암도 사라질 수 있다. 어떻게 사라지냐?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면 피가 죄를 속한다. 암은 죄 속에 안 들어가요? 죄가 없으면 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암이 현대병이에요? 아니요. 3,000년, 4,000년 전에 발견된 사람에게도 암이 발견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30세인데 60세까지 산 분이 유방암이었어. 그런 사람도 발견돼. 암은 현대병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암 환자들 치료한 게 나와요. 암이 있다고 빨리 뒤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온갖 그냥 항암 치료하다가 더 빨리 돌아가시는 거지. 암이 없었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없으면 암이 없는 거예요. 맞죠? 네.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피가 암을 속한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가 가면요, 피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우리 자신의 심장 크기가 요 주먹 크기 하나예요. 여러분, 손 한번 쥐어보세요. 쥐어보세요, 손. 주먹. 쥐어보세요. 주먹. 손 들고 쥐어야지. 손 들고 쥐어보세요, 이렇게. 예, 그렇게 쥐어. 요게 내 심장 크기야. 요게 심장. 위장은 요만하고, 콩팥은 요보다 조금 작고,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요 주먹 크기만 한데 여기서 피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심장이 지구 세 바퀴 도는 12만 킬로나 되는 그 큰 혈관을 피를 뿜뿌지라 다 돌릴 수 있겠어요? 못 돌려요. 심장이 피를 공급하는 장치는 맞지만 전신에 12만 킬로를 돌릴 만큼 압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20초에서 30초 만에 돌아올까? 온 전신에. 12만 킬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쫙 나가면요. 모세 혈관들이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 혈관이 막혀봐요. 순환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가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혈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잘 돌아야 돼. 근데 그 피가 이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게는요 바위 덩어리도 깬다고. 여러분 저 물가에 가봐요. 물가에 저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속도 누가 빨라요? 우리 몸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저렇게 늦게 흘러가는 저 물도 바위를 다 모래를 다 깎아버리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몸에 바위 덩어리 같은 암도 또 때로는 진짜 돌이 생겨. 결석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피가 가도록 만들어주면 없어진다고요. 아멘? 네, 피가 죄를 속한다. 인체의 암 부위가 이렇게 많아요. 약 한 100여 종이 됩니다. 처음 보는 암도 많죠? 이렇게 많아요. 자, 근데 암을 크게 좀 나누면 이렇게 상피성 세포가 있고 하나는 비상피성 세포가 있다. 이걸 또 나누면 암종 또는 육종이라고 하고 암종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육종은 이렇게 6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암이 내 손으로 유방에 생긴 암을 만졌을 때 손에 만져지는 암 종양은 약 20년잖아요. 20년. 근데 요즘은 하룻밤 사이에도 2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DNA가 아니고 RNA에 문제가 와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임상적으로 발견될 당시에 보통 암들은 10억 개 정도, 그 몸에 10억 개 정도의 암이 있다고 보면 돼요. 몇 개요? 10억. 만져지거나 뭐 했을 때 나타나는, 사진상으로 이런 데 나타나는 암은 이미 하나가 아니고 몸에 몇 개가 있다? 10억 개 이상. 그럼 우리 면역 체계가 암을 이길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건 몇 개냐? 암이 1천만 개. 1000만 개 정도는 우리 면역 체계가 암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암이 생겨버리면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상적으로 발견될 때 암이 한 10억 개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면역 체계 못해요. 그래서 암을 수술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진상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지 다른 유형의 암세포는 많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는 생겨요. 그런데 1천만 개 이하는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해요. 이걸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몇 시부터? 10시부터 불 꺼야 돼. 늦어도 10시부터 불을 꺼야 돼. 잠이 안 와도 불 꺼야 돼. 그리고 침대나 주위에 불 한 개도 있으면 안 돼요. 불이 하나도 없어야 돼. 왜? 불이 있으면 내가 잠을 자도 감정을 처리하는 내는 잠을 안 자요. 그러면
손상된 DNA가 암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걸 다시 복구시켜놔야 돼요. 이걸 복구시키지 못하고 많이 늘어나면 이제 암 종양이 이제 빅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빅딜을 하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몸에 있는 암을 잘라냈다고, 사진상에 암이 없다고,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암이 끝난 게 아니다. 몸에 여전히 암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셨죠? 예. 근데 밤에 잠을 잘 자면 모든 것이 잠잘 때 회복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손상된 그 DNA와 RNA를 전부 복구를 시켜요. 근데 불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위장에 음식을 채워놓으면 안 돼요. 위장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위는 요 감정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럼 감정을 처리하는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럼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잤는데 피곤해. 어떤 데는 꿈을 꿨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분명히 꿨어. 근데 생각이 안 나. 이게 다 뭐냐 하면 위장에 음식을 채워놨을 때 감정을 느끼는 거는 깨어있는데 계산하고 말하고 하는 그쪽 뇌만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위장도 자야 되고 다 자야 돼요. 근데 잠들지 않으면 복구가 안 된다. 그럼 복구 안 된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저녁에 자기 전에 말이죠. 유리창을 딱 내려서 봐요. 너토가 불이 있나? 근데 늦게까지 불이 있는 분이 계셔. 그분 날까 안 날까? 암이든 혈압이든 당뇨든 빨리 안 나요. 여기 오셔서는 정말 휴식해야 돼. 마음도 몸도 다 휴식해야 돼. 맞습니까? 휴식하면 쉬어야 된다고. 그 잠자는 건 아주 휴식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 적어도 10시에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열어서 보면 하면 이미 자. 무슨 자? 이미 자. 이미 자. 딱 잠들어 있어야 돼. 자, 계속 보면요. 2008년 전체 평균 수명이 80세 기준인데 이때 보면 전체 암 발생 확률이 34%. 3명 중에 1명이 암. 국가암센터의 2023년 암 통계 연보를 보면 전국 60세 이상의 암 환자가 약 83만 명. 전체 암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몇 세 이상이? 60세 이상이.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해요. 예를 들면 암이 빨리 걸리려면 고기를 많이 드세요. 치킨이든 불고기든 돼지고기든 닭치내로 드시라니까. 암 빨리 걸려요. 왜? 소나 돼지나 염소나 양이나 말이죠. 닭이나 오리를요. 옛날처럼 몇십 년 키우지를 않아요. 옛날처럼 소를 일을 시키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잡아 먹으려고 키워.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네? 좋아하는 거 사랑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남자들이 뭐 해줄게 그래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간판을 보니까 소사랑. 그게 뭐 하는 거 같아요. 소고기 먹는 자리더라고. 근데 무슨 소사랑이야? 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 닭발 사랑, 치킨 사랑. 그게 사랑이란 말이 그거 왜 들어가냐고. 잡아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닭들을요, 500g만 딱 되면 팔아요. 왜? 놔두면 병 걸려요. 닭들이 1kg 정도 될 때까지만 놔두면 전부 암으로 죽습니다. 소들을요, 10년, 20년 키우면 전부 암으로 사망합니다. 암 종균이 가득해요. 하이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짐승들이 암조균으로 가득해진다. 그리고 암도 전염이 돼요. 그런 짐승들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어요. 고기 같은 부분도 보면 이걸 완전히 뭐 익혀서 먹지 않는 고기들이 있죠. 그건 무슨 요리라고 그래요? 뭐야? 맛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이 포크 가지고 먹는 그거 뭐야? 그 고기 다 익혀진 거 아니야 그거? 심각하다고요. 이미 암 종균을 가진 채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암 종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생충 범벅이에요. 제가 나중에 육식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 5년 새 18.1% 증가, 진료비는 7조 3,765억. 이야. 10조 1,552억 원으로 37% 증가했다. 이야. 10조. 이야, 저 중에서 날 조금만 주면 의료비는 점점점 더 들어가고, 병원은 많아지고, 의술인들은 점점 많이 배출되는데, 병은, 암은 잡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다양해지고, 빨라지고, 나을 수 없고. 맞습니까? 네, 이건 현실이 그래요. 최근 5년간 성별 악성 신생물 환자 수, 악성 신생물은 악성 종양 암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건 파란 거는 남성, 요건 여성이에요. 여성이 훨씬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예요? 이 정도 숫자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 37.7% 증가했다. 그런데도 보면 CT 찍고 또 찍어. 이거 자주 찍으면 안 돼요. 엑스레이는 해롭지 않아요? 여러분, 치과 가서 이빨 해보신 분 있죠? 어떻게 해요? 요 작은 데 딱 들어가가지고 물고 있으세요? 딱 하고 나가가지고 푹 나가서 찍죠. 엑스레이 촬영 영상 기술자는 밖에서 하잖아요. 왜? 그 X선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남성 정축률이 다 죽어버려요. 심각해요. 엑스레이나 CT는 전부 방사능을 노출한 거예요. 너무나 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요게 국제 방사성 권고 기준이에요. 연간 1밖에 안 돼, 1. 조금밖에 안 돼. 그런데 머리 한번 찍으면요, 8에서 10이 나와요. 얼마나 노출이 많이 있는지 아시겠죠? 흉부 한번 찍으면요, 10에서 15. 가슴 엑스레이 0.2, 0.34. 여기 복부는 10에서 15. 전신은 한번 20에서 30. 완전 피폭 수준이야. 피폭. 너무너무 해롭다 이거죠. 이야, 어째 이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다른 데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있었어. 근데 큰 병원에 가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새로 찍어. 사실 그래 찍으면 안 돼요. 그 CT 촬영 기계는 그쪽 병원이나 이쪽 병원이나 같은 영상 기계예요. 영상 기술자만 바뀌었지. 기계에 뭐 좀 신형이냐 구냐 그런 차이는 있어도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아주 구식이 아니면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구식을 잘 안 해. 거의 한 의료기들이 거의 5년 정도 되면 크게 교체돼요. 그럼 어느 정도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했으면 그거는 무조건 무시 안 본다고. 병을 가면 다시 하는 거야. 미국이나 독일, 영국은요, 1년에 그걸 다, 다른 데서 찍은 것도 그대로 다 해요. 우리는 안 해. 따로 다 해.
이게 결국 누가 죽어나가? 사람이죠, 사람. 환자죠.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피폭 수준이 심각하다, 심각. 자주 찍지 마라.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분이 암 치료를 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검사해. 자주 하면 안 돼. 그만큼 해롭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검사하다가 암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암의 모양들이에요. 흉측하죠? 아주 문어발식으로, 사실 문어발처럼 그럽니다. 전부 빨아들입니다. 피를 전부 차단해도 다 먹습니다. 그래도 암은 자랍니다. 뭘 먹고 자랄까? 우리의 세포를 먹고 자랄까요? 아니요. 세포 안 먹어요. 암세포는 세포를 먹지 않아요. 우리 몸에 살이나 뼈를 먹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뭘 먹냐? 쓰레기를 먹고 있어, 쓰레기를. 그러면 암이 자라지 않도록 하려면, 암이 빨리 끝나려면 내 몸에 쓰레기를 빨리 없애줘야 돼. 그리고 더 이상은 쓰레기를 공급하지 않아야 돼. 그 쓰레기 중에 제일 안 좋은 쓰레기가 기름 쓰레기야. 여러분, 바다하고 땅이고 간에 기름이, 쓰레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름 해놔보면 물도 춥고, 산소도 부족해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바다도 그냥 황폐해, 굴이고, 전복이고 다 없어지죠? 못 자라요. 바위에 있는 것까지 막, 풀들이 다 죽어버려요. 기름이. 우리 몸에 기름은 필요해. 여성다움은 기름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 남자보다 여성이 지방이 많았어. 그래서 여성들이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게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성이 폐경이 되기 전에는 여성계 쪽에서 나와요. 에스트로겐이. 그런데도 지방을 많이 쳐버리면,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과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다가 되면 뭐가 와요? 암이 오는 거예요. 그건 지방세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지.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안 돼. 그 다음에 폐경기가 오면 갑자기 입맛이 당겨요. 그리고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몸매가 엉망이 되죠. 왜? 많이 먹으니까. 닥치는 대로 먹으니까. 그냥 애들 먹는 남으면 다 처리해버려. 그렇게 가식할 바에는 그걸 버리는 게 낫지. 에? 아깝다고 다 아까운 게 아니지. 그게 자기 몸을 병들면 그보다 훨씬 더 나가는데 그걸 왜 아깝다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지방이 늘어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게 암에 노출이 돼요. 그 지방도 얼마 안 된 지방은, 1, 2년 된 지방은요, 그 지방을 딱 꺼내보면요, 색상이 하얀색이에요. 누른색이 아니야. 근데 10년, 20년 된 지방들은 보면 완전히 이 의자 누른색이에요, 누른색. 누를 황. 누를 황자 어디 쓰는 거예요? 황토. 네? 황토. 누를 황이란 말은, 황토란 말은, 지방이 황토란 말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혈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혈구로 돌아가는 걸 막으려고, 어쨌든 좀 더 생명을 더 연장시키려고 우리 몸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암이에요. 근데 암을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 되나? 암은 죽어가는 이 생명, 황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더 연장시키려고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나오는 게 암세포예요. 그는 이기적인 세포가 아니야. 암세포가 이기적인 세포가 아니고 암세포를 가진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어. 왜? 왜 암세포를 가진 사람이 이기적일까? 암세포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쓰레기가 기름 쓰레기인데, 이 지방인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기는 커녕 가서 그냥 항암, CT, 꼭 여러 가지에다가 그냥 주사에다가 심지어 잘라낸다고 마취시키고 전부 쓰레기를 더 공급하는 거야. 통증 온다고 또 그런 것까지 다 쓰레기. 또 뭐 좋다 하니까 마늘도 먹어라. 뭐.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으면요, 주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가야. 나를 아는 사람은 그거 먹어봐. 누가 그거 먹어보고 나았대.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에 뭐가 망가져? 아프면요, 마음을 비워야지. 예? 이게 다 이기심이야. 내가 죽을 상황이 왔으면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굴복해야 돼. 겸손과 겸비로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이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모르게 육신에 이런 질병이 와서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개는 말이죠, 감기 하나 딱 걸려도 밥 안 먹어요.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저 강아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겨울이 앞놈은 코를 딱 만져보면 코가 아주 차고 수분이 있어. 수분이 딱 만져져요. 근데 우리 혜라는 딱 만져보면 열이 있고 수분이 하나도 없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잠만 자고 있어. 왜? 5일 동안 엄청 고생을 해놨더만은 얘가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갖고 코가 지금 차지 않아요. 코가 빼짝 말라 있고 수분이 없어요. 그 병든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는 먹기는 해. 근데 감기가 와서는 어디 아프면요, 속에 넣어놨던 것까지 다 토해. 다 토해버려. 고양이도 그래. 사자도 그래. 다 토해버리고 안 먹어요. 물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면 그때는 물을 마시고 잘 보면요, 풀을 뜯어 먹습니다. 먹기 전에 풀로 워밍업을 해요. 그래 먹어요. 갓돼서 뜯어 먹고요. 먹어요. 심지어 뭐도 먹냐? 흙도 먹어요. 흙. 헤라 한번 흙 먹는 거 봤어요? 봤죠? 흙. 가다 보면 흙을 막 파먹어요. 안 먹어. 맛있게 먹어. 왜? 비만이 오니까.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병이 오면 속에 있는 것도 다 토해 놓는데, 사람은 병이 오면 틈먹어라 먹어요. 먹다 죽은 귀신은 뭐도 났다? 물론 나야 되지만 이게 다 이기적이야. 암을 다스리려면 암이 하는 일을 빨리 도와줘라. 암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빨리 해결해라. 쓰레기 해결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LG 청소기 갖다 대놓고 윙 하면 돼? 안 나와요. 빗자루, 아무리 좋은 빗자루 갖다 썰어도 안 돼요. 뭘 해야 될까? 레몬즙 마시면 없어질까? 그런 소리 듣지 마. 이 쓰레기를 없애는 제일 좋은 건 피입니다.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될지라도 뭐처럼 돼요? 양털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되리라. 아멘? 이야. 우리 몸의 청소를 최고 잘할 수 있는 디톡스는요, 혈액이에요. 피가 잘 가게 만들면 이 피가 쓰레기를 다 가지고 나갈 거 아니야. 지방도 가지고 나가. 여기 어떤 분은 뚱뚱하신 분은 딱 오면 기분 좋아. 왜? 하루에 막 300g, 400g 막 빠지거든. 우리 방법대로 딱 하면 살만 빼주시면 제가 살만 빼도록. 그러면 살을 많이 뺄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질병을 여러 가지 가져오면 갑자기 많이 빼면 기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하루에 몇백 g씩 빠져요. 왜? 몸에 안 좋은 지방들, 배출이 돼야 될 지방은 순환시켜주면 제대로 빠지거든. 요요 현상이 없어요. 다시 안 찐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빼짝 맞는데도 자꾸 빠져요. 뭐라면, 야, 이거 나는 왜 좀 빠진지, 살이 찌어야 되는데 왜 빠지냐?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라 있는데 그 안에 말란 사람인데도 내장에 뭐가 많아? 지방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오래된 지방이. 오래된 지방이 있는 거는 혈액이 뭐 해요? 없애는 거예요, 그게. 순환이 되면. 그게 없어지면 새로 지방을 형성할 거 아니야.
새로 지방을 형성할 때 잘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면 지방이 많이 붙는 게 아니라 근육이 많이 붙어요. 근육이 붙으면 힘이 생기지. 에너지가 또 좋아지지. 그게 얼마나 좋아. 빠졌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올라가요.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알맞게. 감사하죠? 그래서 비우자. 암이 오면 암을 비워라. 암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이 오거든 암을 비워야 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그 원리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으니까 이 피를 어떻게 하면 잘 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피를 깨끗한 피, 청결한 피를 잘 만들어서 얘가 잘 가면 끝나지. 청소 다 해. 면역체계 다 갖다 줘. 산소 공급해줘. 좋은 미생물들, 암 죽일 수 있는 단백질을 다 공급해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7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그런 면역 주사 맞지 말라고. 병원에서는 말이지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암 환자들에게 지금 실험하는 중인데 괜찮습니다. 맞으실래요? 그럼 뭐라고 해? 돈이 없어도 남편이 그래 어차피 죽는 거 그래도 안 맞아보고 괜찮으면 좋지. 그러면 돈이 없어도 부인이 뭐라고 그래? 지금 맞는다 이게 안 맞고 가버리면 안 놔도 해줘야 나중에 눈에 가슴이 안 사무칠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이리저리 다 그냥 털어버려. 그런 면역 체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설명하면 무슨 T인파고 B인파고 그런 소리 좀 하지만 세포 안에 암세포가 딱 들어가면요 면역 체계가 T세포든지 B세포든지 NK세포든지 간에 그 어떤 면역 체계도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면역이 필요하냐고. 장난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모르면 아직은 이 세상에 암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태면은 있어요, 없어요? 태면은 있지. 성경에 그렇게 딱 말씀해놨잖아요. 피가 죄를 속한다 하는 말은 암이 다 포함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자연친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셨죠? 그게 길이 있어요. 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피를 만들고 그 좋은 피가 잘 가도록 만들고 그거 하려고 한도 드시고 패치도 붙이고 온열기도 하고 혈증 빼내기도 하고 맞죠? 그게 어떻게 하면 그걸 최선을 해가지고 혈액이 잘 가도록 만들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지. 가가지고 그냥 시장 가고 그냥 무슨 뭐 맛있다고 먹어버려요. 시장 가봐요. 조미료 다 넣지요. 그게 좋을 리가 있나? 소금도 뭐 우리처럼 구운 소금 써나요? 싼 그런 소금 다 써버리고. 그렇지. 간수 다 들어있지. 김치 다 그런 거 들어가야지. 김치에 쓴맛이 없으면 설탕 갖다 집어넣은 거야. 시장에 파는 반찬 한번 보세요. 다 설탕 때문에 다 들어가지. 그리고 거기에 그냥 소금을 쓰잖아요. 간수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거 달콤한 거지. 이게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왜 가? 나가서 사드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나올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딱 하시고 다 낳고 가거든. 세상의 음식은 가부적이면 안 해야 돼. 이해하셨죠?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